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걱정이 진짜 컸었는데 그나마 잘 봉합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빠르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테슬라도 4% 하락. 자, 어제 테슬라는 하락했습니다. 이틀 사이 무려 시가총액이 100조 넘게 날라갔다고 하고요. 참고로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급등해서 120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하이닉스가 날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4%나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틀 전에 테슬라가 하락했을 때는 중국에서 판매 부진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는 또 왜 하락했나 봤더니 야,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죠. 기가팩토리가 공격을 받아서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에만 1000대 가량의 차량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며 수천억의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다른 위치도 아니고 독일에서 어떻게 공격을 당하나 하고 봤더니 좌익 극단주의 단체가 공격을 했다고 하며 그 단체가 어딘가 바로 환경단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공장이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다음입니다. 애플도 최근 들어 좀 문제죠. 방금 전에 테슬라 차트를 보다시피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상태가 심각한 상황. 그리고 애플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도 역시나 떨어지는 칼날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람들의 걱정이 많이 커진다고 합니다. 어제 애플도 2% 넘게 하락했고 그 이유는 유럽에서 애플이 과징금 폭탄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어제는 또 왜 하락했나 봤더니 이번에는 중국에서 애플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한 대 맞더니 어제는 애플이 한 대 맞은 걸 볼 수 있네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올해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작년 동년 대비 판매량이 24%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물론 지금 이제 중국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지 다른 중국 업체들도 판매가 줄긴 했지만 다른 업체들은 해봐야 뭐 한 10%, 15%이 정도 하락했는데 애플은 무려 24%더 하락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화웨이는 무려 64%나 오히려 증가하며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더 이상 중국에서 통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과징금 폭탄 그리고 오늘은 중국 판매 둔화 소식 이러한 얘기 때문에 하락한 애플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테슬라도 순환 시대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저녁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애플 판매량이 둔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당연히 오늘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나저나 최근 들어 애플에서 좋은 소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과연 미국 증시가 버틸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고점일까 단순 조정일까? 코인의 변동성이 고점에서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억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고점이 9,700만 원까지 올라가며 1억 원 코앞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데 다시 몇 시간 만에 9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10%가 넘는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코인 강세론자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앞으로 올해 안에 2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면 신중론도 가득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KBIT의 CEO는 앞으로 10에서 20%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 맞죠? 4월에 반감기 때문에 최근 들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시장의 불꽃이 잠잠해지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코인은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과연 얼마 전이 고점이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자, 코인이 이렇게 난리다 보니까 사실 코인 하나 사볼까 라는 얘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인 거래소를 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ETF가 있으면 딱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현물 ETF 상장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하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뭐 빠르면은 뭐 내년 초반쯤 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코인 ETF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에는 코인이 과연 얼마일지 한 6천으로 쪼그라들었을지 아니면은 1억 돌파했을지 혹은 1.5억 그 이상일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다음 대통령 나야.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어느 지역은 무슨 당, 반대쪽 지역은 어느 당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은 몇몇 주요 지역에서 누가 이기는가가 결국 대통령을 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을 우리가 바로 스윙 스테이트라고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냥 강세가 아니라 초초 강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실상 압도적인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후의 땅인 블루월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될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제가 미국인이 아니라서 뭐 그쪽 나라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증시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완전 불타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GDP 성장률도 나쁘지 않은 모습 나타내고 있죠. 딱히 다른 사건 사고 없죠. 이 정도면은 뭐 완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앞선다는 게 조금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슬슬 당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이 올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닥터둠. 트럼프 되면은 다 죽는 거임.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를 알고 계신가요? 맨날 증시가 폭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전 세계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등과 함께 무역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전 세계 성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장이 감소하게 되고 인플레 자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기껏 잡은 인플레 다시 또 튀어오르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증시는 더 하락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루비니 교수는 트럼프를 제외하더라도 혹시나 지금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하락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좋으면은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금리 내리는 거를 지금은 이제 올해 3번을 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2번이 되거나 1번이 되거나 혹은 아예 밀려버리게 된다면은 증시는 당연히 크게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도 안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너무 올라서 불안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너무 올랐다 보니까 왼쪽에 보면은 그 테슬라랑 애플 차트랑 완전 비교가 불가능하죠. 이 친구는 그냥 화성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을 듯한데 실제로 주가가 급등하는 속도도 역대급이라고 하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증가할 때까지는 무려 2년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는 단 8개월 만에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공매도를 한번 보자면요. 엔비디아의 공매도는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분명 과거에 테슬라도 이렇게 쭉쭉 달릴 때 그때 노이즈가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마치 작년에 에코프로처럼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지만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정말 많은 증권사가 커버하고 있는데 매도 리포트를 단 한 건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는 바로 18일부터 21일에 열리는 GTC에 지목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신기술, 미래 전략 등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때 전후로 변곡점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CXL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가 CXL 시장 선점 본격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벤트가 나왔나? 바로 이번 달 18일부터 21일 미국에서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GTC 2024 방금 전에 봤던 그 이벤트죠. 그 이벤트가 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CXL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CXL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오랜만에 네오셈 신고가까지 써내며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다음입니다. 반려동물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요?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서 강아지를 못 보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이제는 정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KB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중 64.5%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 절차 등을 치를 것이라고 응답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막상 십몇 년을 같이 지낸 가족을 그냥 종량제 봉투나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물 장묘 업체는 호황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24년까지 85곳이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중 겨우 2곳만 폐업할 정도로 사실상 망할 이유가 없는 아주 호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는 더 커질 산업이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장 한번 보셨나요? 요즘 물가가 다시 또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3.1%가 올랐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2%대로 하락해서 조금 안심했는데 다시 3%대로 반등했고, 특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 바로 농산물과 석유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올랐나? 바로 농산물은 전년 동월이랑 비교했을 때 20%나 급등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러한 상승폭은 지난 11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많이 올랐나? 사과 71%, 귤 78%, 토마토 56%, 파 50%. 최근 들어 기름들 사과 사 먹어 보셨나요? 사과 가격이 미쳤다고 하네요. 한편 마늘과 양파, 당근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마늘, 양파나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 1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40m 제곱 이하 평균 월세는 처음으로 70만 원을 돌파한 74만 5천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 야, 요즘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진짜 월세 다 갖다 넣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금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고도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작년과 재작년을 강타했던 전세 사기 영향이 크다고 하며, 게다가 갈수록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매매 시장의 침체로 오피스텔 공급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피스텔 월세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기대한 부양책은 없나 봄. 한창 중국에서는 양해가 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대했는데, 하지만 성장률 공개한 것도 5% 안팎도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였고, 그 외 대책은 뚜렷한 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글로벌 주요 기관에서는 중국이 5% 성장을 밝혔죠. 그런데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며, IMF는 올해 중국이 4.6%를 예상하고 2028년은 3.5%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중국의 피벗 타임은 끝났고 저성장 국가로 접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증시 완전 끝났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렇게 세 가지 3대 신성장 동력에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 섹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유명했던 ETF죠. 타차전 ETF. 그 친구가 조금 생각나긴 하는데 관심을 가질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 호재 소식 올까? 최근 들어 하이닉스는 저 위로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쉬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호재 소식이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미국 반도체 보조금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전 연설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린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 지원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호재라서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지만, 예상보다 더 큰 보조금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주가에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보조금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최근 들어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도 민간주도 사업 본격화. 유한타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개발 산업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주도의 우주산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누리호와 저궤도 위성, 우주 서비스 등을 민간 중심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발사체와 위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으로는 위성 분야가 주도하고 2028년 이후에는 민간 발사 서비스 시장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중심에 누가 있나?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이러한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장기간 이어갈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 이 주식 오늘 또 10%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 다른 관련주도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가 뜨겁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갑자기 바이오가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알테오젠은 진짜 목표가 30만원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파로사이 바이오는 미국 아마케 AACR에서 주요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이외에 Y바이오로직스, 레고캠바이오, ABL 바이오 등도 AACR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알테오젠은 MSCI 편입 기대감까지 펼쳐지며 벌써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도착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AACR 바로 4월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3월은 바이오의 달이 될 가능성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 그리고 LG 아이패드 프로 다 내꺼.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되는 OLED 패널을 삼성 디플, 그 다음에 LG 디플이 전량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BOE 등 중국 업체를 따돌리고 아이패드 OLED 패널을 독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애플의 선택을 완벽하게 받다 보니까 앞으로 열리는 OLED 중형 시장에서도 중국을 따돌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OLED 테마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